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녹화를 8월달에 하게 된 대학원생 김성리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 달 연구를 한 분야는 이 니스트에서 만든 PQC 중 크리스탈스 가이버라는 거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전부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한 부위를 최대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한 부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자 내성 암호는 PQC에서 일단 리스트는 네, 그 리스트는요 일단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란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PQC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픽이라는 건 이제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이 표준들을 말하는 건데 일단 이 PQC는 대체적으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중 가장 첫 번째 있는 크리스탈스 카이버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고요. 일단 크리스탈스 카이버가 무엇이냐? 이 리스트에서 PQC, 그러니까 공기키 암호화 및 키 교환용으로 표준화한 격자 기반의 KEM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두긴 했지만 일단 KEM이 문제 뭐냐면 이거는 키 인캡슐레이션 머시니즘이란 아니 체인리즘이란 것인데요. 머시니즘이 아니라 체인리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냥 키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포장 기법인데 여기 캡슐이라는 걸로 아시다시피 이제 보내고자 하는 거를 캡슐처럼 또 감싸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라 하면 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하게 키를 우선 생성을 하고 이 키에는 암호 시스템의 공개키와 비밀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 키 캡슐화. 이 키 캡슐화가 아까 방금 말했던 인캡슐레이션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공개키로 그러니까 무작위 값을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이 암호 보내는 공유할 키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암호화로 되어 있는 걸 풀어야지 이 제 공개키로 누군가가 다른 이 세션 키 같은 거를 암호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밀키를 받기 위해선 이 저희 공개키로 이 캡슐처럼 포장한 비밀키를 캡슐을 오픈해야지 이 비밀키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보코어에서는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캡슐을 열 때는 저희 비밀키로 그 암호문을 열어가지고 이 똑같은 키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자면 그래서 이 카이버는 모듈 LWE 문제에 기반한 안정성을 확보하며 고속 구현과 이 짧은 키 길이가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 LWE는 뭐냐? 이 카이버의 보안 기반 문제, 이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픽에 있는 첫 번째 양전에서 암호입니다. 그래서 이 LW는 뭐냐? 밑에 있는 Running with Errors, 오차가 있는 선형 방정식을 보고 원래 문제를 맞추는 건 엄청 어렵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들을 모듈 LWE 기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카이버는 궁극적으로 어떤 암호인가? 이 카이버는 이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픽,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의 일종인데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밀번호 같은 대칭키 암호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고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키는 나만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복구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 공격 키로 캡슐, 아까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공격 키로 캡슐러를 하면은 이 저희 비밀 키로 그 캡슐러를 해제해서 안에 있는 세션 키 같은 거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KEM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카이버는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게 끝이라 가지고요. 이 구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RSA나 ECC는 수학적으로 소인수 분해나 이산로그 문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카이버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격자 기반 수학을 사용합니다. 이 격자 기반이 무엇이냐? 이 격자는 수학에서 이 정수로 구성된 점들의 국물만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캡슐러의 핵심 구조인데요. 이 카이버에는 비대칭 키인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왜 캡슐을 도대체 왜 하냐? 알다시피 이 비대칭 키 암호는 보안성은 뛰어난데 이 실용성이 떨어질 정도로 서로 간의 그런 통신 속도 같은 게 엄청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만 이 비대칭 키를 쓰는데 실제로 이 초기라는 거는 캡슐러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신을 할 필요 없이 제가 자체적으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기에만 비대칭 키를 쓰고 실제 메시지 암호에는 이 비대칭 키보다 빠른 대칭 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또는 쉽게 더 말씀드리자면 A와 B는 캡슐화에만 비대칭 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캡슐 안에는 A와 B가 사용할 대칭 키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A와 B 모두 세션 키, 즉 대칭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 비대칭 키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캡슐 안에는 A가 생성한 대칭 키가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즉 B만이 자기 개인 키로 복호화해서 대칭 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칭 키는 그 이후 A와 B 둘 다 메시지를 대칭 키 방식으로 암호화 복호하는 사용됩니다. 이렇게 글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서 밑에 A와 B의 역할을 따로따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즉 송신자죠. 랜덤 세션 키를 이후 K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K를 B의 공개 키로 캡슐러를 시키고요. 메시지는 이 K로 암호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A가 이 B의 공격키가 담긴 B의 공격키로 만든 캡슐과 암호문을 동시에 전송을 하는데 이제 암호문을 알려면은 저 K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다시피 캡슐이 돼 있으니까 함부로 못 엽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B는 자신의 개인 키로 B의 공개 키로 캡슐을 했으니 B는 자신의 개인 키로 그 캡슐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션 키 키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 암호문에 이 캡슐에서 나온 세션 키 K를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일단 카이버의 기본 구조이고요. 다음은 제가 가상머신 환경, 그러니까 즉 윈도우에서는 이것들을 활용해 보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GCC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버추얼박스 가상 환경에서 우분투를 설치해서 이렇게 우분투에서 터미널에서 나노라는 걸 통해 이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근데 아직은 100% 구현한 게 아니라 가지고 일단은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이 확인차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헤더 파일을 집어넣는 것과 소스 파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테스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테스트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3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명령으로 보내가지고 각 폴더에 어떤 헤더 파일, 어떤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헤더 파일은 이런 식으로 퍼블릭과 시크릿, 사이퍼, 이 암호문 같은 이 바이트들을 측정을 하는 용도로 선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는데, 일단 이 정도로 기준을 잡고 실습을 해 나가야지 복잡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100% 완벽한 건 아니라가지고 일단 공식 사이트나 그런 거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부분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첫 번째로 카이버 F 코드 워크스루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캡슐화가 진행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 코드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적은 제가 제 헤드나 소스 파일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디렉토리 기호에서는 참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를 해서 일단은 우선 작게나마 구현을 해본 것인데, 여기는 이제 공식 사이트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추후에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 디렉토리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헤더 파일들이 있고 C 파일들이 이렇게 많고, 흐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KEM은 그리고 NDPay, 폴리, 엔티티, 핍스, 심트리 그리고 나머지 유틸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는 API-H 헤더 파일들이 좀 중요한데요. 이 헤더 파일들에서 미리미리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들의 바이트나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 양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미리 지정을 해놔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PI-H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거랑 비슷하게 퍼블릭 키, 시크릿 키, 사이퍼 텍스트 같은 거에 미리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요. 그리고 밑에 유인트 파일로 미리미리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는 이게 바이트 길이는 나중에 할 파라미터 셋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파람스 H 여기는 이제
나머지 파일의 직렬하나 버퍼 크기를 고정시키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KMC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까 그 KMC에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여기 공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놨습니다. KEM 레퍼레이어라고 공개 API 3개를 구현해놨는데 내부적으로 이 인드CPA와 해시로 변환을 적용합니다. 호지샤키 오카모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한 사람을 명칭을 떠가지고 말한 거고 줄임말로 F5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 흐름은 이런 식으로 요약 코드가 발생이 됐는데 이 OR을 통해 가지고 아닌 것은 바로바로 이 실패 처리가 되도록 해줍니다. 아까 설명했던 네 번째인 인디캡, 인디CPA, PK층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공개키와 암호문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키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퍼블릭 키와 시크릿 키, 줄여서 PKS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암호화를 해줍니다. 메시지 32바트에서 다항도로 확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호화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개인 키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팩 비트 단위 압축으로 대역폭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팩과 언팩 이거로 대역폭을 절감하고 이런 엔티티 같은 것들은 여기 보이시죠? 엔티티 이런 것들은 엔티티시나 폴리시에서 수행을 해서 모든 곱셈은 몽구메리 폼으로 감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인 폴리H 헤더와 폴리C 다항 연산인데요. 폴리는 길이의 n은 256의 개수 벡터인데 주요 루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약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다 이제 반환하는 게 없으니까 다 보이드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엔티 폴리 엔티티 폴리 인비트 토먼트 베이스물 몬트고머리 리듀스 프롬스크 토메스지 이런 식으로 다항 연산을 위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약간 좀 시간을 드렸고요. 다음은 여섯 번째 entity.c입니다. 엔티티와 상수와 나비, 버터플라이브, 정적 테이블은 제타스와 전방 여러 엔티티를 사용하고 혹시 핵심 크레이 터키 스타일 나비에도 원규민의 감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의사 코드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3개 써서 사용을 하고요. 네, 이번에도 확인을 하라고 조금 시간을 드렸고요.
이제 CBD.C 센트럴헤드 바이오 미알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균등 바이트를 비트압으로 보고 이런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 분포의 개수로 변화시키는 거고, 이 카이버 511 7682024는 이거 바이트를 뜻하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n1, n2가 다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이 비트 카운트로 a-b 형태의 작은 정수를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는 reuse.c 모듈로 감소입니다. 모듈로가 많을수록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니므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곱셈의 큰 값을 빠르게 줄여가지고 오버플로우 및 성능 문제를 피하는 건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아홉 번째는 PS202 시메트릭 이건데요. 이건 쉐이크 128, 256 스펀지 구현을 위한 것이고, 특히 시메트릭 H는 XOF를 카이브 스타일로 랩핑을 해가지고 PRF, XOF로 A 행률 노이즈 생성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EXOF 같은 경우는 Extendable Output Function을 줄임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세컨드 옵션 쉐이크 대신 AES-CTR 기반으로 PRF, XOF를 사용해서 시메트릭 AES-HB 플래그로 선택하고요. 이 AES는 어드밴스드 인크리멘트 스탠다드를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전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번째 verify.c 상수 시간 비교 조건 이동. 이것들 같은 경우는 디캡슐레이션 실패 시에도 실행 시간, 메모리 액세스 패턴이 입력에 의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테스트 프로그램 여대로 테스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사이클 측정, 이렇게 이태 세트 출력, 성공 여부, 길이 출력 이런 거 말해주는 건데, 근데 이 구현 이슈나 안전 메모, 그러니까 이 특정 컴파일러 옵션에서 조건 분계체 도입돼서 타이밍 누설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검역과 권장 컴파일러 옵션을 사용해야 되고, 민감한 환경에서는 검증된 변형 옵션 같은 걸 권장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 시간 보장.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저기 말하는 거는 저 밑에 있는 경로를 수정하지 말고 포팅 시 이 조합에 따라서 어셈블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네, 추가 궁금하시면은 구글을 통하면은 이 카이브에 대해서 다 말이 잘 나오니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이 설명드렸던 거의 순차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밑에는 그래서 이 최종적인 이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한 거의 단계별 상세 설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코드 같은 게 보여주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이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우선은 코드를 설명을 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코드 같은 거는 한번 제가 중간중간 멈춰서 시간을 드릴 테니 확인하시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0번째 산출물 확인. 레포 가지고는 공식 테스트 시운 파일 세정을 생성 및 확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우분투에서 입력을 하면은
생성이 됩니다. 짜르르르르.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될 경우에는 일일이 다 생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에입 단계 그 다음은 파라미터 확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PI H가 파란스 H로 바이트 길이 값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이트 길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단계 두 번째, 다항 엔티티 모드 작동 확인. 라운드 트림이나 곱셈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고, 목표는 이풀 리다 엔티티 리더스가 올바르게 연결되는지 엔티티, 아이엔티티, 라운드 트리, 베이스 곱은 원식 컨볼루션 성질로 스모크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이 개념을 요약하자면 풀리 엔티티에서 풀리 인비 엔티티 토먼트는 라운드 트리 원본 복구를 위한 것이고, 풀리 비주얼 몬트 걸스 AB는 엔티티 도메인에서 계수곱, 아이엔티티로 원식 컨볼루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풀리 엔티티.cs를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라운드 트리가 곡생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 다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할 경우 예시는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는 거고, 최종적으로 문제 없다, 오케이다 하는 게 뜨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IND, CPA, PK층 스모크 테스트인데요. 이제 키 생성하고 노이즈 연결 확인 같은 거를 확인하시는 부위랑 생각하면 됩니다. 확인하셨나요? 아무튼 이 기생성, 합성어, 복호화를 통해서 이 테스트를 간단히 하는 거라 생각하십니다. 우선 컴파일 예시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K 레버 스모크 테스트,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캡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 기대 형식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고, 이 공역 기능은 실행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계속 랜덤으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ENC와 DNC는 뭐냐니까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거의 쌍은 항상 동일하다 생각하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결정적 KT 벡터 출력은 구현이 스펙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결정적 벡터로 재현 및 대조를 해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코드가 아니고 원래 여기까지 생성이 된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하면은 이 기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헥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헥스라고 적혀 있는데 값이 적혀 있으면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바이너리 옵션이면 누구나 완전히 동일한 파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 6번째 사이클 카운트 참고 멘츠는 이게 약간 좀 성능 테스트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최적화를 해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기대 결과는 저런 식으로 나온다 하고 보시면 되고, 나 7번째 안전 메모입니다. 안전 메모는 베리 PCM의 상소시간 경로 유지가 핵심인데, 이 자체 수정 부팅식 컴파일러가 최적화가 조건 분기를 재도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실전 배치에서는 레퍼런스보다는 하드닝된 구현도 함께 검토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GPT한테 한번 요청을 해본 것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남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단계 4와 5, 단계 4와 5단계입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바로 캡슐러를 쓰는 카이버를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데, 저기서 저렇게 말을 하고 제가 아까 중요했던 4단계는 캡슐러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좀 와닿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빼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단계 4가 아까가 KEM 스모크 테스트라고 해놨는데, 크립토 KEM ENC와 ENC를 통해서 아모몬과 공유키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EC를 통해 복호와 키와 SS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보이시죠? ENC, DEC 동일은 동일, 매치가 되니까 OK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와 CT와 SS가 캡슐화 결과물입니다. 보이시죠? CT와 SS. 단계 OK의 팀앱터 테스트 벡터스 ALG가 결정적으로 시드, PK, SAK, CT, SS는 헥스 문자를 뿐입니다. 이건 누가 돌려도 같은 캡슐화 결과를 재현할 수 있게 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헥스 그 수령 여시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자면 캡슐로 생성된 나오면, 그러니까 C로 들으니까 캡슐 텍스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SS 캡슐로 생성되고, 오케이 이거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선 해놨고, 추후에 제가 완성이 되면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부분으로 방향을 다시 잡고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